안녕하십니까. 지금 정보 처리 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수업을 여러분하고 같이 진행할 김성곤 강사로 합니다. 저는 현재 지금 한국직업능력교육원에서 또 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칼럼니스트로 또 글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되게 궁금한 게 많아서 많이 연구를 하고는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일들을 지금 또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게 될 과정평가형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정말로 우리나라 자격증의 어떤 역사들 쭉 지금까지 진행한 중에서도 상당히 좀 혁신적인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공부한다 그러시면은 수검형으로 해가지고 필기든 시기든 보고 이제 시험을 쳤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있었나요? 산업기사에서는 계급 아닌 계급이 있었지 않았나요? 그러면은 학력을 어느 정도 해야 그 시험을 칠 수 있다라는 제한이 있어서 아무리 기술력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업계에 뛰어들 수 없었던 그런 제약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까지만 했어도 IT 업계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분들이 기술에 집중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만 졸업하신다든지, 더 어떤 경우는 중학교만 졸업하시고 컴퓨터에 집중하셔가지고 뭐 해커가 되건 아니면은 개발자가 되건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제도권도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제도가 나온 게 과정평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과정평가형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기준 시간이 있어요. 뭐 850이면 850. 그 기준 시간인데, 그 시간 이상 동안 정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NCS 교육 과정을 이제 끝마치시게 되면은 학력에 상관없이 어떻게는 정보처리 산업기사 시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어떤 식으로 됐냐면은, 수업을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평가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딱 이제 기준을 이제 딱 넘어서는 순간이 되면은 그 학생들이 이제 외부의 전문위원들한테 평가를 또 받아요. 그래서 1대1 매칭을 해서 그 점수가 이제 80점 이상이 되면은, 기준점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한다? 정보처리 자격증을 바로 이제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필기하고 실기를 봤었던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꾸준히 실력을 쌓아왔느냐, 자체만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보 처리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전자출판 기능사, 컴퓨터 그래픽스 같은 그런 자격증, 기사급도 그렇고 산업기사급, 현재로서는 산업기사급들이 많이 되는데, 그런 산업기사급의 시험들이 어떻게 되면은 과정평가로 좀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부는 이렇게 한답니다. 수검형 자격증 시험과 함께 과정평가형 시험을 어떻게 보면 병행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꽤 많이 정보처리 산업기사 쪽으로 과정평가형 과정들이 이제 많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요. 자, 이제 봐보시면 이제 과정평가형 정보처리 산업기사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제가 깊이 한번 파고들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과정평가형 자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제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과목들이 있어요. 그 과목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 넣어가지고 어떻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교육 과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 과정 내에서 중간에 평가를 계속 봅니다. 평가를 보시고, 학생들이 평가를 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외부에서 또 다시 평가를 또 보게 됐어요. 굉장히 왜냐면 2중 또 3중으로 계속 평가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외부 시험도 1차, 2차로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시스템이 단단하게 이걸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난이도를 어떻게 높이고 낮고 이게 없어요. 왜 그래? NCS 과목 자체가 기준선이거든요.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평가 문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업이 딱 끝날 때쯤, 과정이 끝날 때쯤 되는 어느 정도 선에 있는 개발자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까지 통과하게 되면은 산업기사 자격증을 어떻게든 발급받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제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잠깐요. 우선 넘어가기 전에 한 얘기 드릴게요.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면은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SI 업체나 혹은 국가 프로젝트를 받을 때요, 기준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
그 정보 처리 기사, 산업 기사 이런 자격증이 없으면요 극이 프로젝트 참여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학위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어떤 그 진입 장벽이 됐었는데 실력 되게 좋으신 분인데 자격증 시험만 보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제가 봤을 때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도 근데 그런 분들이 그거를 그 일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고생하는 경우를 많이 봤었는데 이 지금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은 그분들이 전부 다 그 기회를 이제 얻으실 수 있는 하나의 그 정말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하나 이제 시작이 된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처리 산업기사하고 4차 산업혁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얘기했었는데 정보처리 쪽은요 컴퓨터 쪽에서 있는 그 몇 개 안 되는 개발, 특히 프로그래밍 개발 쪽에 관련된 몇 개 안 되는 자격증이라고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야말로 보면은 그 지금 4차 산업 쪽에 있는 그 기술들이 대부분 다 그 기존에 있는 그 제조업이나 기존에 있는 산업체에서 IT하고 결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 나와 있는 특히 과정평가형에서의 정보처리 산업기사 이거는 수검형하고 조금 방향이 조금 달라요. 그 좀 더 넓게 하면서 집중해서 들어가는데 과정평가에는 정보처리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NCS 기반으로 하고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걸 어느 정도 다뤄줘요. 그래서 이걸 딱 만나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면은 이제 그 4차 산업 관련된 기술에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그냥 그 과정 끝내가지고 시험 보고 통과한 정보처리 산업기사 이게 하나 따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 과정 이 NCS 과목조차도 어떻게 하냐 편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빅데이터 중심으로 한 정보처리 산업기사 혹은 그 이제 그 블록체인 쪽이라든지 보안 쪽이 좀 더 집중되는 정보처리 산업기사 이런 식으로 다변화되는 시세로 나가려고 한다라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고 이 과목을 만들 때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딱 그 잡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그 지금 과정평가 정보처리 산업기사에 대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도록 이게 그 지금 시스템이 잡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따게 되면 어떻게 된다요? 그 학점은행에서 학점을 또 주거든요. 이런 그 자격증을 또 따게 되면은 학은제를 통해서 자기의 그 학위 같은 것들을 그 이제 그 시간을 좀 단축을 해가지고 그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제도권에서 지금 이제 그 비제도권에서 활동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거 이제 안으로 이제 안 할 수 있는 그 이제 이쪽에다 그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노동부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 쪽에 봐보면은 그 중장년 직업훈련 교사라는 그 자격증이 있는데 그분들은 실무에서 오랫동안 경험하셨던 분들이 그 직업훈련 교사로 들어와서 그 오랫동안 작업했던 그 스킬들이라든지 그 노하우를 전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얼마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기존에 쓰던 직업훈련 교사 자격증 하나만 썼는데 중장년 직업훈련 교사 자격증이 생성되면서 어떻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기술력을 쌓으려고 하는 이제 젊은 이제 그 청년들이 큰 이제 그 기회를 이제 또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좋은 정책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과정 평가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자, 다음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봐보면은 처음에 이 과정이 열릴 때 어떻게 되면은 그 NCS 과목들을 가지고 쭉 설계를 해요. 쭉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는 실력을 가지는 인력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그걸 진행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봐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정보처리 산업기사 시험 그 이제 어떤 그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기사 준비하는데 또 따로 시간 또 보내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데 또 따로 시간 보내고 이렇게 되는데 요걸 하면서 이제 한 방에 다 끝내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제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그래서 이제 봐보시면은 이 부분인데 그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던 부분들이었던 거예요. 학업을 약간 중단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수업을 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준비해가지고 이 업계로 다시 뛰어들 수 있는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이 이 지금 이 자격증의 이제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봐보시면은 요 부분 어떤 거냐? 그 자격증 과정형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따는 학생들도 좋은데 그거 과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기관은 또 뭐가 좋냐면은 그 자격증에 그
그 학생을 교육시킨 그 기관의 이름이 찍혀요. 그리고 어떤 NCS 과목을 들었는지도 다 찍히게 돼 있어요. 그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그때 샘플을 봤는데 그걸 그렇게 다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면은 기관에서도 우리가 이 정도 되는 인물을 배출해냈다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양성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많이 이런 것들을 쌓을수록 어떻게 하면은 그 기관은 공신력이 쌓이겠죠. 저절로 홍보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 그만큼 실력 있는 사람들을 다 만들어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지금 이제 연관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이 지금 제도라고 보시면 이 지금 자격증과 이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봐보시면은 이제 저기 그 국가 프로젝트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NCS 과정을 진행하면요 마지막에 보면은 그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그 프로젝트를 또 이제 얻어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취업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정보처리 산업기사 가지고 그 이력서에다 같이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과정평가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 과정평가에 대한 게 요거거든요. 요 지금 여기 자료 나오는데 이 전자출판 기능사나 사무전화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능사,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얘기하고 있는 정보처리 산업기사, 컴퓨터 그래픽스, 웹 디자인까지 가지고 전부 다 뭐가 만들어졌냐면은 과정평가형이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면은 기능사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쉽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따버리고 나와버리면은 그 자격증 나오는 건데 굳이 저런 거 수업 들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중도에 자격증 이제 과정 평가형 됐다가 그 갑자기 자격증 따고 그냥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정말 본인한테 실수하는 게 그 기회를 왜 그러냐면은 그 과정 평가형을 해가지고 자격증 나오는 거는 어쨌든 열심히 했으니까 자격증 나오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또 그게 그 안에 그게 들어 있어요. 그 NCS 시스템을 가지고 그 과정평가형을 만들려고 그러면 정말 밤새서 그거 만들어야 돼요. 저도 아까 이 과정 설계했을 때잖아요. 정말 한 2, 3일은 그냥 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과정 간의 상성 이걸 했을 때 이 사람이 수료하고 어떤 이제 실력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통은 수료해서 나가면은 어떻게 제대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는 이제 그 개발자로서의 그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갖추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제 환경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개발 업체에서 봐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스탠다드로 해가지고 공부해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죠. 필요하고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자격증 가지고 있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뒤에 이제 봐보시면은 이제 실기 스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 좀 더 이제 더 풀어서 얘기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기존의 수검형이라면은 필기하고 실기에 대응만 할 수 있다면은 다른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는데 이 과정평가는 수업 중심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시험이 조금 많다는 정도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과정평가형 이제 수업이면서 동시에 이제 자격증에 대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NCS 과목들이 이렇게 딱 블럭이 돼가지고 딱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 하나마다 시험을 다 쳐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외부 평가도 봐야 되는데 전문위원들한테 그런 이거에 대한 게 정말 나중에 면접도 보거든요. 그 평가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력을 정말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외부 평가할 때 그 학생들이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제 쪽지 시험도 보고 일반 규정되어 있는 평가도 보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매 과목마다 시험을 보긴 하지만 각 과목들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적인 경험치를 쌓게 해주고 설계된 과정을 따라가면 결국 개발적으로서 완성을 하게 된다 얘기했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약속의 3년이라 불러가지고 1년 차는 연봉 테이블이 있어요. 연봉 테이블이 있는데 1년 차에서 받는 연봉을 받고 고생을 해요. 뭐 코드 안 풀리면은 이제 되게 밤새기도 하고 운이 없으면 그 회사에서 나와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정말 힘들게 하면서 3년 차를 채워요. 근데 그 3년 차가 본인이 가졌던 그 회사가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어떤 것을 다 배울 수 있는 그건 아니거든요. 3년이라면 짧고 근데 또 이제 그 예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회사는 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정말하면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를 완성을 제대로 하는 그 모든 흐름을 다 밟아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었을 때는
부분 듬성듬성 비울 수도 있거든요. 어느 부분은 DB가 약하다든지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네트워크가 약하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빈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거를 다 이제 그 메울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는 모든 회사들이 되게 다양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정부 기준에서 딱 봤을 때 이 정도는 개발자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된 그 과목들을 그대로 쭉 밟으면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시작하고 흘러가고 마무리가 되는지까지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를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회사에 이제 취업해서 인턴 과정을 겪으면서 더욱더 이제 어떻게 보면 단단해져 가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개발 3년차, 5년차 그 이후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안무, 그런 관점들을 어떻게 이제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여기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업계에서 1년이 지나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안목들을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그 공부를 해 나가면서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이 NCS 과목을 흐름대로 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완전 일반인 상태에 있다가 개발자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 진입하게 될 때 왜 안목이 다른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봐왔더니 지금 정보기술개발 NCS 과목에 대해서 그 교과목을 만들고 모듈 교재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할 때 그 정말 이제 전문가들, 그러니까 정보 관리 기술사급에 있는 분들이 대거 이제 투입이 되셨다 하더라고요. 예전에 들어봐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만들어진 교재도 아니고 그냥 만들어진 그 교과목이 아니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해당되는 과목을 하나하나 끝낼 때마다 어떻게 되면은 그 기술사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해서 만들었던 그 기술의 정수, 그 안목들을 어떻게 하면은 자기화해서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어깨에서 그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그 빠른 시간 안에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본인이 이제 보지 못했었던 것들까지도 꿰뚫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꽤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 하면은 또 지금 과정평가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있으면은 맡을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교육기관의 역량하고 교수의 능력하고 그 범위 안에서 결국 학생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한계점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 요리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재료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가 되죠. 하지만 그래도 NCS라는 기본 틀 안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교육적 품질은 얻어낼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 교육을 다 받고 나서 아예 취업이 안 돼 버린다든지 나는 그 신입이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거가 전혀 아닌다라는 얘기인 거죠. 취업에서 고생할지언정 최소한 뭐면은 처음에 이제 모르는 부분도 있고 회사마다 이제 스킬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그게 포기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밑에 이제 같이 또 한번 봐보겠습니다. 과정 평가는 정보처리 산업기술을 마치게 되면은 우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지켜봤었는데 그거는 아마 확실하게 될 거라 좀 보고 있고 이들에게 필요한 자격증 후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신입을 선발해서 개발 조직을 구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졸업한 학생들을 가지고 이제 팀을 한번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제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라든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라든지 혹은 산업기사 그 이후에 신입 개발자가 뭐 진학을 한다라든지 아까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자 진학을 해가지고 학은제라서 이걸 학점을 넣어요. 그다음에 통과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 학년이 4학년이 돼요. 그렇게 빠른 속도 이제 학위를 따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보처리 기사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그 다음 레벨로 달려 나갈 수 있게 되는 하나의 그 역할을 맡아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컨설팅, 교육업 등 개발자로서 성장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이때 보면 이제 코드를 테스트해주는 코드 테스터라든지, 또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 이제 그에만 이제 전문적으로 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돼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시스템 관리자 혹은 시스템 개발자가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PM이라고 그러죠. 프로젝트 매니저가 돼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개발의 흐름을 잡아준다라든지 그런 일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정보처리 산업기사 과정평가를 했었을 때 봐보면은 지금 라이센스가 있고 그 다음에 NCS를 기반으로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무 실력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다 갖추게 되면은 이제 계속 노력해서 뚫고 나가다 보면은 요 지금 이제 직군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의 적성하고 맞는지 확인해서 더 보이는 전문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선택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사실 개발 현장에 가보면은 금융 쪽 갈 수도 있고 의료 쪽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쇼핑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물류 쪽이죠. 근데 다양한 도메인하고 도메인이라는 거는 이제 특정 산업 영역, 전문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화학이면은 화공이 이제 도메인이 될 수도 있고 화공 쪽에 있다가 개발자로 오면은 그 사람의 원래 도메인은 화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쓴다 보시면 돼요. 어떤 그런 다양한 도메인하고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이 고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쉽게 막 유리해지고 그런 업종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거? 개발자라는 그 직종 자체가. 이 때문에 이쪽에서 만약에 이제 원활하게 되려 그러면 다양한 업종에서 이제 일을 해보는 뭐 프리랜서를 해보든 또 그 취업을 해보든 해가지고 이제 적절한 시간만큼 경험을 쌓게 되면은 이제 정말 이제 원만해지는 진정한 이제 실력을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개발자가 이제 점점 되어간다. 그게 이제 보면은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하나의 자격증을 따면 그것만 할 쪽이 되는 것과 NCS 교과목을 통해서 안목을 얻은 사람이 웹 개발에서는 인공지능 앱 개발이나 앱 개발을 응용해서 확장 개발한 것 같이 자기 개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자격증 하나를 땄을 때는 그 하나밖에 못 보지만은 이 NCS 과목을 통해서 보면 전반적인 개발자로서 역량을 키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즘에 다양한 이제 유통이나 채널들이 존재하는데 외부에서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본인의 실력이 쌓이면 얻어낼 수 있어요.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봐보면 아시겠지만은 웹 개발 쪽에만 있다가 보면은 외부에서 프로젝트 들어왔을 때 난데없이 iOS를 해가지고 애플 앱을 만들어 주세요. 또 다른 거 들어온 거는 안드로이드 앱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든지 또 난데없이 또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데이터 분석줄 가지고 엘라스틱 서치로 해가지고 검색 엔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검색 엔진을 만들라니 이렇게 되게 당황할 수가 있는데 다른 분과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옆에 있는 넓은 범위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 NCS 교과목을 제대로 공부했었을 때 그게 뿌리가 되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 새로운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스로 공부를 해낼 수 있는 힘이 저기 지금 과정평가형에 있는 NCS 과목을 공부했었을 때 그런 힘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이제 뒤에 이제 얘기를 해드릴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해당 자격증에 대한 이제 오해. 어떤 거냐? 이 자격증이 있으면은 무조건 취업이 되는가? 자, 자격증이 있는데 무조건 취업이 되냐면은 언제나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면은 자격증이 있으면은 기회가 나와요. 특히 이쪽은 자격증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개발 쪽은 자격증이 있으면은 분명히 기회는 나오는데 이때 뭐가 받쳐지는 실력이 돼야 돼요. 이거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니? 네, 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또 구현해 볼 수 있겠어? 나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정말로 이제 제대로 이제 돌아가고 작동이 되게 된다면은 이거 당연히 보면은 취업을 시켜야죠. 그런 사람을. 그래가지고 같이 일을 해야죠. 더 많은 걸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것처럼 실력이 반드시 중요하다. 하지만은 지금 과정평가형 정보처리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갈고 닦을 수 있는 기반을 이제 마련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을 좀 가져가면서 공부해 볼 수 있을 거라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시험이 너무도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15년 전쯤에는 수월한 시험이었었어요. 제가 여기다가 좀 써놨던 대로 15년 전 정도에는 되게 좀 편안했었어요. 근데 이게 난이도를 점점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막 나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애는 과정 평가형으로 가면은 이제 그 우리가 좀 그러니까 쉽게 자격증을 따고 좀 수검령을 우회해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과정 평가형조차도 보면은 실력을 쌓는 걸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면은 어려운 거 쉬운 거에 대한 개념을 마음속에 갖지 마세요. 어떤 거냐? 내가 실력이 높아지면은 어려워 보였던 것도 결국엔 쉽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모든 게 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된 걸 더 도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게 되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세상이 굉장히 넓어질 거예요. 자유로워지고 또 그만큼 경제적 자유도 이제 얻게 될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이제 저한테 주셨던 분들인데 대기업 취업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조건과 상황에 맞추면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쪽 업계는 이제 과정 평가형 때문에 좋은 기회가 없긴 했지만요. 이쪽 기회는 무조건 실력이에요. 무조건 대기하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취업 경력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정말 실력을 인정받는다면은 혹은 신입으로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력이 무조건이에요. 이걸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개발자들 양성하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과정 평가형 같은 것도 만들어줘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한계점들도 있겠고 정책 자체 말고 본인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지만은 이걸 뚫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실력을 쌓게 되면은 이거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저도 그렇고 지금 개발 쪽에는 모든 분들이 다 어째 보면은 이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실 거예요. 모두 다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더욱더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IT 강국이라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또 한 번에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토대를 또 같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과정 평가형 정보 처리 산업기사에 대한 소개를 같이 했었고요. 소개하고 같이 공부를 같이 진행했었는데 전반적인 내용들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얘기이기 때문에 머리에 잘 안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또 어느 정도 마음에서 와닿는 부분도 있을 거라 좀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